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참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죠. 어떤 길이든 후회라는 감정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선택의 결과가 좋으면 후회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반대로 결과가 나쁘면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며 자책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 후회라는 건 어쩌면 우리 인생의 당연한 일부일지도 몰라요. 모든 걸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완벽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겠죠. 사람들은 평소에는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 막상 죽음을 앞두고 나서야 미뤄둔 후회가 한꺼번에 몰려온다고 해요. 하지만 그 순간에 드는 후회는 되돌릴 수 없는 늦은 후회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후회를 덜 남기는 삶을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후회를 줄일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보다 더 오래 살아온 인생 선배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이미 우리보다 많은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결과를 통해 배운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것들을 미리 겪어본 분들이니까요. 예를 들어 어떤 선택이 나중에 큰 후회를 남길지 미리 짐작하기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인생 선배님들의 경험담을 듣다 보면 저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면 좋겠구나 하고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그분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앞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하고 후회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결국 우리가 모두 알아야 할 건 후회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후회의 크기를 줄일 수는 있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 조금씩 준비하고 잘못된 선택을 탓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그렇다면 노년의 나이가 된 인생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까요? 오늘은 나이가 들어 모르면 후회하는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기입니다. 혹시 평소에 남들 눈치 보느라 마음 졸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옷을 입으면 이상하게 보일까? 이런 생각들, 우리 모두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걱정들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미 남들 눈치 보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지고 살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 조금 더 솔직해지고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옷도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입어보세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너무 주저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나씩 내 마음을 따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큰 평화를 느끼게 될 거예요. 제가 아는 지인이 있는데 그분은 평생 남들 눈치만 보며 살아오셨대요. 무슨 옷을 입을지, 무슨 말을 할지, 모든 걸 남의 시선에 맞추며 살다 보니 많이 지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해보자고 결심하셨대요. 그 이후로는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었던 취미도 시작하셨대요. 그렇게 살다 보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행복도 느껴지셨다고 해요. 왜 진작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까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조금은 그렇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남들의 시선에 묶여 사는 건 정말 답답한 일이잖아요. 두 번째, 너무 일만 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균형 잡힌 삶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가족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때로는 나 자신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일만 하며 사는 삶이 결국 큰 후회를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 지금은 일할 때야 하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미루곤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시간, 배우자와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시간까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나중에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쉽게 오지 않아요. 일을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하나를 마치면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고 성과를 내면 더 큰 성과를 요구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일에 묶여 있다 보면 결국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과 보내야 할 시간이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어른이 되고 부모님은 나이가 들어 예전처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어려워지기도 하죠.
더 중요한 건 나의 건강입니다. 나중에 쉬면 되지 하며 몸을 혹사하다 보면 나중에는 쉬고 싶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옵니다. 그런 후에야 내가 너무 무리했구나 하고 후회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선배님들이 후배들에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너무 일만 하지 말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라는 조언입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자식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죽어라 이랬는데 정작 내가 바랐던 건 자식들이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웃는 거였어.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일만으로 얻을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 나 자신을 돌보는 여유로운 시간,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과 웃고 나누는 그 순간들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숨어 있는 거죠. 이제라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일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방법은 무엇일까?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가족과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게 바로 행복한 삶의 시작이니까요. 여러분, 일을 줄이고 삶의 여유를 찾아가는 것은 결코 일을 게을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더 충실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선택입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은 돈이나 성과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추억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너무 일에만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고독과 잘 지내기 위해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하나, 작은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가볍게 손을 움직일 수 있는 뜨개질, 그림 그리기, 글쓰기 등 혼자서도 몰입할 수 있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이런 활동은 고독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둘, 책이나 음악과 친해져 보세요. 책 한 권을 천천히 읽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추억 속으로 잠시 여행을 떠나보세요. 이런 시간은 외로움을 편안한 고요함으로 바꿔줍니다. 셋,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공원에서 천천히 걷거나 햇볕을 쬐며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마음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연 속에서 느끼는 고요함은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넷,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볍게. 사람 사이의 관계는 무겁고 깊게만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담백하고 가벼운 교류가 때로는 더 큰 즐거움을 줄 때가 많습니다. 지나치게 의지하거나 기대하려 하면 관계에서 오는 상처도 더 커지기 마련이거든요. 가볍게 인사 나누고 함께 웃으며 대화하는 정도로도 충분히 따뜻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남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독은 때로는 인생의 가장 훌륭한 동반자가 되기도 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고 나 자신에게 더 집중하며 더 깊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고독 속에서도 내 마음의 평화를 찾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고독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삶의 또 다른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며 나만의 시간을 채워가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충분히 소중하고 그 자체로 빛나는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번째,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기대하거나 집착하는 건 아닌가요? 특히 자식들한테 말이에요. 자식들한테 잘해주고 싶은 마음, 그건 누구나 똑같아요.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큰 기대를 가지면 그만큼 실망도 커진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자식들의 인생은 결국 그들 몫이에요. 우리가 자식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아무리 커도 그들의 삶은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우리 삶을 잘 지켜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는 게 결국 자식들에게도 더 좋은 영향을 주게 되니까요. 그리고요, 여러분, 나를 위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예를 들어, 집에 쓸데없이 쌓아둔 물건들을 정리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또 자식들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게 됩니다. 자식들이 엄마, 왜 이렇게 물건이 많아? 하고 걱정하는 일도 줄어들죠. 제가 아는 한 어머니는 자식에게 너무 기대하지 않기로 결심하시고 그 에너지를 텃밭 가꾸는 데 쏟으셨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셨겠지만
그런 작은 변화가 어머니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줬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에 자식들이 오히려 어머니를 더 챙기게 되더라고요. 어머니는 더 행복해졌고 자식들도 그 행복을 보고 또 챙겨주게 된 거죠. 이렇게 서로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에 대한 기대를 조금 내려놓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럼 여러분도 더 행복해질 수 있고 자식들도 여러분을 더 잘 챙기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요? 5번째, 일상에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행복의 첫걸음 아닐까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당연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작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게 중요해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아,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루가 훨씬 달라진답니다. 창문을 열고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드는 걸 보거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볼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참 고맙다는 마음 하나가 하루를 행복으로 가득 채울 수 있어요. 또 감사를 표현하는 작은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어떤 분은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라고 혼잣말로 인사를 하신대요. 처음엔 조금 어색하고 쑥스러울 수 있지만 이게 매일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하루를 참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해보는 거 어떨까요? 아주 소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건강해서 감사하다. 좋아하는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어 참 행복하다 이렇게요. 작아 보이는 이 마음들이 쌓이면 더 큰 행복이 되어 돌아오게 된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에 집중해 보는 연습도 필요해요. 우리는 종종 잃은 것, 부족한 것에만 시선을 두고 아쉬워하곤 해요. 하지만 내 곁에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차분히 떠올려 보세요. 가족, 친구, 좋아하는 취미, 심지어 나 자신이 좋아하는 작은 순간들까지요. 지금 내 손안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감이 차오를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켜요. 감사를 할 때 우리의 표정은 부드러워지고 말투는 따뜻해지며 행동도 너그러워져요. 그러면 자연스레 주변 사람들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러니 오늘부터, 아니 바로 지금부터 감사의 마음을 조금씩 키워보세요.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일상 속 소소한 감사들을 찾아보세요. 그렇게 하면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질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가 감사와 행복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이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응원을 부탁합니다.